서울 이코노미 매주 수요일은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를 매주 전해주고 계시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주제에 앞서서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모집 기간은요. 서울시설공단에서 환경미화원을 5명 계약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6월 19일까지고요.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 운영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정보로는요. 모집 기간이 푸른 도시국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총 10명이고요. 계약직 형태로 6월 21일까지 지금 안내되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일자리는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사회과학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4명이고요. 역시 계약직입니다. 6월 22일까지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 기획행정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일자리 정보는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행정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계약직이고요. 접수 마감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에 역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안내, 해설을 하는 우리 계약직 직원으로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이 6월 26일까지고요. 서울역사박물관 총문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말씀을 해주셨고요. 취업 관련된 정보는 알아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사실 이 취업에 관한 일이 이 어떤 개인의 일, 혼자의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뭐 모든 가족들의 문제다, 가족들이 생각해야 되는,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최근 뭐 방학도 이제 대학생들 많이 했고요. 또 상반기 채용도 어느 정도 많이 마감이 된 시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NCS 기반의 공공기업 채용이 하반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난 하반기에 한번 공공기관 노리겠다 하고 일찌감치 취업 준비를 그냥 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궁금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이런 취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모두가 함께 궁금해하고 있는 아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좀 뽑아가지고 한번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과 그에 따른 답변들을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올려놓잖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궁금해하는 취업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네. 뭘 제일 궁금해하시나요? 네, 일단 저희가 FAQ라고 해서 정말 잦은 질문들 이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더 궁금해하는 내용이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졸업을 미룬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졸업 유예다 또 아니면은 뭐 졸업 연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쓰는 표현은 9학기 초과 등록자다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공계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주변에서 이 친구가 지금 아직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높이의 문제로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데 저희가 좀 통계를 좀 보면은요. 이런 친구들이 과연 정말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이 안 되느냐 이건 좀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보통 자녀들이 내가 대기업을 취업하기 위해서 좀 더 취업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말리기 어렵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어떤 이 상황을 해석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돈을 더 쓰겠구나 사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이 졸업 유예를 한다 그러면 추가 비용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좀 안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취업이 된다고만 하면야 뭐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든다는 거 뭐 사실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겠다 이게 또 부모님들 마음인데 사실 또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이게 그러면 취업이 언제 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 끝을 모르는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를 언제까지 더 다녀야 되느냐 언제까지 학생을 자격을 더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군들 뭐 학교에 더 오래 남아 있으면서 눈총 받으면서 9학기, 10학기 다니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취업에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좀 졸업을 유예하고 미루는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인데 실제로 졸업을 이렇게 좀 미루게 되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요. 안 됩니다. 아, 별로 안 됩니다.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일단 졸업 유예하는 분들이 사실 옛날에 저희가 대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입사 제한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자격을 유지해야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 네. 졸업 유예를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인턴 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입 지원자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용 제한 자격을 두지 않고 졸업생이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좀 근무를 하다 오더라도 채용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들이 어떤 특수한 직무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어떤 자격 제한을 많이 두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휴학을 결정하겠다, 졸업을 미루겠다. 이거는 더 이상 조금 제가 볼 땐 무리수가 네. 있는 좀 답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사실 근데 또 이런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바로 우리 학교에서 주는 혜택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학생들 표현으로 이득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또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취업에 대한 이 교육이라던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볼 만한 곳이 또 학교고요. 또 학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 경쟁자들을 어디서 만나느냐 학교에 가야 가장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카페 같은 데 가서 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돈도 많이 들고요.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학생 신분을 좀 더 유지하려는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통계로 보는 이 취업 트렌드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오히려 스펙이 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한 학생들보다 조금 더 스펙이 더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 연기자가 사실 스펙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자녀가 취업이 안 돼서 내가 졸업 유예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조금 더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어떤 질문을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럼 취업 준비를 할 거냐? 언제까지 해서 너가 취업을 할 건지 한번 목표를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가 졸업 유예를 결정하는 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좀 이런 그 대화하는 시간 관리가 문제다라는 점을 한번 찝어주시면서 좀 가족끼리 한번 시간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을 늦췄는데 뭐 한 1년 사이에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막 생겨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좋죠. 그런 예. 환경 변화가 거의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더라도 졸업 유예보다는 현실에 부닥치는 것이 더 좋겠다. 네. 신 대표님 말씀이시고요. 자, 부모와 취업 준비 학생들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궁금증. 첫 번째는 졸업을 유예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였고, 네.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건 또 어떤 걸까요? 네, 역시 우리 채용 과정에서 부모님들, 학생들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 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인성 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인성 검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준비할 방법. 예. 보통 학원도 없고 문제집도 애매하고 물어보면 다들 열심히 해, 뭐 잘 모르겠어 이런 답변이고요. 사실 네. 기업의 인사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을 때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게 바로 이런 인성 검사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난달에 시작된 한국 수력 원자력 대졸 수준의 인턴 사원 채용이 5월 30일 날 마감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인성 검사에서 불합격한 친구들이 6월 1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내가 왜 떨어졌지 하면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 저한테 전화가 좀 왔었어요. 예, 서울하고 울산에서 이렇게 좀 제가 좀 전화를 좀 받았었는데 또 부모님도 궁금해하시니까 같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가 인성 검사에서 떨어졌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뭐 돈을 낼 테니 컨설팅이 가능하냐. 제 대답은 안 됩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거든요. 사실 어떤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특성, 그리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부합하고 잘 맞느냐, 이런 걸 검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문제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둘 또는 팀, 어떤 그룹, 그리고 태스크포스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일을 하는 걸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기업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향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당연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맞겠죠. 네. 예. 저는 그 학생들이 인성검사에서 떨어져서 회사 앞에 가서 시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표님한테 궁금한 걸 여쭤봤다. 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인성검사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도 네. 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조금 준비하는 네.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일단 문제집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집을 사시면 황당한 게 그 대한민국 참고서 중에 유일하게 해답이 없는 문제집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설명도 그렇겠죠. 없고요. 인성검사니까. 인성검사이기 때문에 그냥 유형만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도 어떤 답의 패턴을 찾는 거지 정답을 찾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여러 권 푼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문항수가 상당합니다. 네. 문항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기억력과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저희가 보통 뭐 50문제 정도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대기업의 인성검사에 가보시면 뭐 200~300문제는 기본입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억력과 일관성이 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인재상을 보고 가라 이런 조언을 사실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인재상 내용 거의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상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반하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답이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LG그룹에서는 LG웨이라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본인이 혁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혁신을 안 하는 사람은 뭐지? 혁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반문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어울리는 인재상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인재상만 외우지 마시고요. 인재상에 반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분명 이런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요. 저는 아침에 이 인성검사장에 갈 때 꼭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외치라고 하죠. 나는 여기 직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라고 꼭 이야기를 줍니다. 이렇게 좀 내가 여기 직원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험장에서 인성검사를 응시했을 때 더 합격 확률도 높다. 이런 걸 조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준비하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얘기를 들었는데도 솔직하게 빵 뚫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예, 그렇죠? 인성검사는 준비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인성검사라는 게 회사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인재상을 찾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 안 됐다면 나하고 잘 안 맞는 회사일 수 있겠구나. 네. 내가 맞는 회사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그런 자신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죠. 네. 내가 안 맞는구나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줬기 때문에 차라리 고마워하는 게 더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이제 직업 탐색 과정에 있어서 또 부모와 학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함께 궁금해하는 형태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턴 취업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인턴의 경우 이제 정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관련된 질문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네. 채용 형태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보통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인턴으로 취업하는데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턴을 내가 취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했으니까 한숨 놓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저한테 물어보는 게 코치님 저 인턴 합격했는데 취준 빠이 하나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부모님들은 똑같습니다. 전화 오시면 일단 우리 아이가 머리는 똑똑한데 일단 인턴에 합격했거든요. 이게 마음 놓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 똑같이 하십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뭐 표현이 양쪽 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질문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인턴 채용은 채용 공고를 먼저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어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최근 유행하는 채용 전제형 인턴이다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인턴 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실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턴이라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뭐 한 달 이내 또는 2달 이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과제를 주고 그룹으로 평가해서 인턴을 실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먼저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그 5개월 인턴 하는 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있는데 5개월이란 채용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렇게 인턴 기간이 긴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턴 사원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 좀 안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채용 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이란 얘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인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채용 기간에 따른 분류법을 보시면서 한 6달 정도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이건 2달 이내에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구나. 이런 걸 조금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모와 학생, 취업 준비생이 함께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문제를 질문 답변 형식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위클리 커리어 신현종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